간밤에 들어와 있는 국제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이 미국의 대중 제재를 비판하면서도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그 주요 국제경제기구 10곳 수장들하고 만났습니다. 네. 거기서 이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방형 세계 시스템, 협력하며 혁신을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겨냥해서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 그다음에 디커플링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했고요. 그래서 중미 관계를 계속 미국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시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하고 마주보길 희망한다는 표현도 썼고요. 이런 기조는 뭐 지속적으로 표현만 약간 달라질 뿐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싸우다가는 승자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관세, 무역, 과학기술 전쟁은 역사적 조류도 그렇고 경제 규칙에 어긋나고 말씀하신 대로 승자가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언제나처럼 그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겠다 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한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올해 5% 안팎 이제 성장률 목표를 이제 그게 과연 되겠느냐는 회의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미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 단계에 들어갔고 세계 경제 공헌율도 30% 안팎이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달성해서 세계 성장의 가장 큰 엔진 역할을 계속 발휘하리라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미국의 채권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시각을 알 수 있는 기사인데요. 월갈 자산운용사죠. 핌코가 채권 작용단 시각으로 미국 국채를 평가하고 있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채권 작용단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 야데니 리서치, 야데니 회장이 80년대에 사용을 했죠. 그 과다한 재정 적자국에 대한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서 재정 규율을 강요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그 핌코가 그저께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기들이 사실상 뭐 이런 그 채권 작용단을 자임하겠다는 아주 그런 입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시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세요. 보고서 내용. 그 연합인포맥스가 이제 어제 이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핌코가 이미 그 적자 증가에 대응해서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익률 곡선 장기 구간에서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려는 의향이 줄었다. 다른 기회를 선호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재정 적자에 더 민감한 장기 국채는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채권 작용단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재정 적자국의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 규율을 강요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디에 미국 말고 어디 국채에 투자하라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밝히고 있습니까? 보고서가 조금 좀 말을 좀 돌렸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정 부채 인계점에서 행동할 준비가 된 조직화된 작용단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굳이 그런 단서를 찾으려 한다면은 이론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채권 투자자 이제 자기네 핑코 같은 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핌코는 한 2조 달러 정도 자산을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 핌코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고 그 실마리를 찾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조정해 왔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적자 악화 부분을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을 거다. 그래서 가파라질 거로 자기들은 본다. 그래서 장기 국채 비중을 줄여왔다. 그리고 투자자가 더 큰 금리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매력적인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중단기물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네. 장기 국채 비중을 줄여왔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좀 여전히 독특한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시점에 오면은 좀 시점을 옮겨봐야 될 것이다. 이게 골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보고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달러가 글로벌 준비 통화고 미국 국채 역시 여전히 글로벌 준비 자산이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독특한 위치에 있다 하면서도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시장이 미국의 부채 상환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자기네는 영국하고 호주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의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신용도가 우수한 신흥국 채권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시장에서 대개 짐작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핌코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딱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과 호주 국채 그리고 신용도가 우수한 신흥국 채권 그렇게 강조를 하는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캐나다를 미국 주로 또 캐나다 총리는 주지사로 언급한 글 이게 좀 글쎄요 논란이 좀 됐잖아요.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그 지난번에 그 중국하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뭐 마약, 관세. 뭐 그 네. 로트 같은 거 단속하지 않으면 뭐 할 때까지 25% 관세 네. 부과하겠다고 해서 그때 트루도 총리가 바로 그날 통화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흘 갔잖아요. 갑자기 가서 네. 말하러 가서 만났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새벽에 잠을 안 자는 모양입니다. 자기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 주 주스틴 트리도 주지사와 만찬이 즐거웠다. 그리고 관세와 무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 그 결과는 정말로 모두에게 장관일 거다. 참, 글쎄요 이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신들도 물론 농담 쪽이긴 하지만 캐나다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외교적으로 큰 결례다 이렇게 일제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네. 그리고 폭스뉴스도 이걸 또 뭐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가 트루도한테 이제 3시간 정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관세가 두려우면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글쎄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이거는 조금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외신도 그런 점을 좀 지적하는 글들이 있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역시 관련이 된 건데요. 오늘 19일 거액 입장료를 낸 기부자들과 만찬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데 얼마 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오늘 19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거액 기부자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하는데 이것 뭐 입장료가 만만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초대장 사본을 입수해서 전했는데 1인당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3천만 원 정도.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이 당연히 거기 있는 거죠? 있는데 네.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인 이런 데는 가는 건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참석은 참석인데 참석을 하는데 이제 특별 게스트로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을 좀 피해가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 행사 주최자가 트럼프 슈퍼파긴 마가가 하는데 이제 뭐 그 정권 인스트림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마라라고 호화 리조트에 있었죠. 거기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 대변인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더 물어보니까 이제 입을 꽉 다물었다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여기다 더해서요. 부자들이 트럼프한테 눈동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겁니다. 네.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인데 그 전날 취임 전날 이제 또 파티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이제 그러니까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이건 이제 준비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 네. 배포한 초대장을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를 했는데 보면은 100만 달러를 내거나 아니면 200만 달러 정도 모금을 약속하는 VIP에 대해서는 특별한 티켓을 준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호좌석이 포함된 황금 티켓을 주는데 6장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게 또 상당히 아주 내용이죠. 부통령 당선인 부부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친밀하게 만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다음에 차기 정부 후보자들, 정부 그 강요 후보자들하고 함께하는 리셉션, 그다음에 취임 선서식, 펜실베니아 퍼레이드, 그다음에 이제 뭐 공식 취임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6장의 황금 티켓도 한꺼번에 준다는 겁니다. 네. 이제 트럼프 일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으니까 이때도 이런 행사가 있었나요? 그렇죠. 취임 뭐 그 전야제 행사는 뭐 공식적인 네. 건데요. 일기 때 그때도 한 기부금이 한 1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30억 원 정도가 모였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적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는 2017년 취임식 그 준비하는
할 때 그 준비위원하고 이때도 트럼프 가족들이 관여를 한 모양입니다. 네. 트럼프 가족이 관리하는 업체 두 곳이 관여를 했는데 그때 뭐 남용 의혹 같은 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던 놈도 이제 상대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언론 재벌로 뭐 알려져 있죠. 루퍼트 머독. 보수 논조 유지하기 위해서 장남에게 지분을 몰아준다. 뭐 이런 계획을 좀 세웠는데 이게 제동이 걸렸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요? 루퍼트 머독 이제 우리 나이로 94살이죠. 그래서 자기 사후를 대비를 하는데 네. 이제 그 이른바 그 신탁, 가족 신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미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라크런을 포함해서 이제 자녀가 4명인데 똑같이 이제 자기가 죽은 후에 미디어 제국을 똑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분도 나눠주고 똑같이 발언권을 갖도록 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장남은 상당히 좀 보수 성향인데 나머지 3명은 중도 내지 진보 성향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지금 이제 루퍼트 머독의 그 미디어 제국이 이제 보수론 쪽 네. 많은 이제 주류인데 그거를 유지하도록 하려면은 장남한테 몰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가족 신탁을 바꾸려고 지금 하는데 나머지 3명의 자녀들이 이건 안 됩니다. 네. 해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티격태격 했는데 이번에 네바다주 신탁 감독관이 이제 머독하고 장남이 낸 그 변경 요구를 기각을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이게 좀 제동이 걸렸다. 그렇죠. 라는 일단 얘기죠. 이번에 나온 걸 보면요, 네. 선의 성실 위반하며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수행하고 했다는 걸 이제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 보면은 네. 아시다시피 루퍼트 머독이 갖고 있는 매체들이 만만치가 않죠. 폭스뉴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포스트, 미국 매체 외에 영국, 호주에도 TV 방송사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려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런 미국도 이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 맥락인데 이게 이제 결국 어떻게 판명이 될지 이제 계속 지금 법정 투쟁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정도 또 결과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 전해주시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가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해였다. 올해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여름만 봐도 그랬지 않았을까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 연합의 그 감시 기구가 있죠.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연구소가 그저께 분석 결과를 냈는데요. 올해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표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섭씨 1.62도 상승한 걸로 그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도 기록인데 섭씨 1.48도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 그 파리 기후 협약 그때 보면 이제 그 상한이 섭씨 1.5도인데 그동안에 이미 이거 이제 물 건너갔다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1.5도를 넘은 걸로 확인된 게 처음입니다. 원인은 기본적으로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밝히는 또 구체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 연구소에서는 이제 특히 지난해 중반 이후에 네. 그 온도 상승 그 속도가 훨씬 더 가팔라졌는데 그 원인을 지금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작년 5월부터 이번 여름까지 그 이른바 엘니뇨 이게 이제 지표 그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이런 탓도 있는 것 같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이제 이 반대인 라니냐가 이제 발생할 것 같다는 관측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온도가 떨어질 것 같지만 과학자들 얘기는 그렇다고 이게 무슨 기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폭염, 가뭄, 산불, 열대성 폭풍이 계속될 거다. 그런 그 경각심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 그 연구소 관계자가 이렇게 1.5도가 넘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체념하면 안 된다.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뭉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이제 곧 재집권하는데 기후 위기 사기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보여왔기 때문에 파리 협정의 미래가 여전히 어둡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체감으로 올해 정말 더웠다.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긴 했지만 첫
공식적으로 정말 뜨거웠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고요. 네.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글 얘기인데 앞서서도 이제 구글 주가, 알파벳 주가 말씀드리면서 5% 이상 상승해서 이 부분 짚기는 했습니다. 근데 100해년, 네. 100해년 걸리는 문제, 뭐 14년 걸리는 문제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숫자가 가늠도 안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5분 만에 푼다. 이런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요. 그 100해년이라는 게 네. 이제 보니까 10만 년을 의미하는데요. 구글이 5년 전에 첨단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면은 이제 그때 얘기가 한 10,000년 정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밝힌 거는 5분 만에 풀 수 있다는 겁니다. 10만 년 걸리는 거를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최고성능 슈퍼컴이 프론티어인데 얘가 10만 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이번에 새로 개발했다고 밝힌 그 컴퓨터를 통하면은 5분 만에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성능 실험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알고리즘 상의 문제. 그런데 이제 구글 관계자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내년에는 실제 해결 사례도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워낙에 좀 가늠이 안 되는 숫자여서 저 찾기는 했는데 10의 24제곱이라고 하니까요. 뭐 글쎄요. 그걸 100해년 이라고 한다고 이제 나오기는 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게 또 문제풀이 뭐 속도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이 관련 논문이 네이처에도 네. 올라갔는데요. 네. 거기 보면은 이게 또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다는 데 또 의미를 주네요. 뭐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는 보면은 대개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 큐피트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네. 외부 저항에 쉽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큐피트라는 게 보면요. 기존 컴퓨터는 0, 1, 0, 1 순차적으로 계산하는데 얘는 동시에 하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열 저항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9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이걸 이제 이 개선책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에 그런 중요한 단서도 발견을 했다는 게 구글 쪽 얘기입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에서도 그렇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인 주가들, 기업들이 많거든요. 양자 컴퓨팅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이 되고 뭐 이런 연구도 좀 활발한가 봐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지금 양자 컴퓨팅이 여전히 실험적인 기술로 실험 단계에 있지만 네.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거는 어쨌든 간에 오랜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얘긴데요. 뭐 걸어 한 번 이동을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기사로 좀 자주 접하기도 하죠. 2년 공연 수입이 기록적 3조 원이고 뭐 1,000만 명 이상 관람했다. 어떤 기록입니까? 그 스위프트의 그 이른바 에라스 투어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네. 총 149회 전 세계 51개 도시를 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한 21개월 정도 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수입 이제 수치를 공연 제작사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본 사람 숫자가 1,160만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균 티켓 값도 보니까 200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9만 원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8일 동안 공연을 했는데 무려 75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게 시애틀 인구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뭐 프레드 머큐리도 그렇고 BTS도 공연을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뭐 기록적인 3조 원이다. 이게 티켓 가격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도 그거만. 있고 또 사실 우리 공연장 가면 다른 그럼요. 지출도 많이 하거든요. 뭐 티셔츠 같은 거 네. 기념품 같은 걸 사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뭐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추산이고요. 한예로다가 지난달에 그 사진집을 냈는데 판매 첫 이틀에만 81만 4천 부가 팔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티켓이 워낙 구하기 힘드니까 재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마지막 투어가 이제 밴쿠버에서 4월간 있었는데 그 마지막 투어 재판매 티켓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422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네. 지금 CNN이 분석을 하면은 이게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가서 며칠씩 공연하면 거기 막 묵고 그렇죠. 거기서 먹고 이런 것도 있고 고용 장소도 돼 있고 해서 네. 한 예로다가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고용센터에서 LA에서 엿새간 공연이 있었는데 한 3,300명 정도가 고용됐고 1억 6천만 달러 정도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호텔값도 많이 올랐고요. 진짜 문화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네. 그 콜드플레이 이제 록밴드 여기도 대단한데 여기도 지금 이제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티켓 판매 수입이 벌써 2배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티켓 수입 2위가 이제 콜드플레이인데 2배 가까이 많다고요? 훨씬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콜드플레이 그 티켓 값보다 평균 티켓 값이 이제 수입이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89년생이니까 이제 34살이죠.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술을 많이 이제 멀리하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얼마 전에 작년 12월에 타임하고 인터뷰했는데 에라스 투어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운동에 집중했다. 그래서 매일 런닝머신에서 뛰면서 공연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연 이제 전 세계 투어를 하니까 이제 전용기를 계속 이동하는데 그 사이사이 절대로 술을 먹지 않고 운동해서 에너지를 회복한다. 참 대단한 젊은 사람, 대단합니다. 이렇게 공연하려면 체력 관리라든지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 네. 술에는 장사 없습니다. 셀프트노믹스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손주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